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또 이 그림도 봤었죠? 첫 번째 왼쪽 위쪽 그림은 원래 우리 근육 그림이에요. 원래 우리 모습. 등에 근육이 넓은 판으로 근육이 있죠? 우리 처음에 배웠던 승모근. 네, 상부, 중부, 하부의 승모근이 어깨부터 목 위에, 목 2부터 시작해서 브레이저 라인 있는데 경추, 척추 12번 정도에까지 상부 승모근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크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걷어내고 해박적으로 얘를 한번 뜯고 싹둑 동태포처럼 뜯어내고 나니까 이런 근육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접하는 극하근이 여기 있고 지난주, 저지난주에 배웠던 극상근이 여기에 있는 거죠. 얘를 한 겹을 승모근 전체를 드러내다 보니까 이 속에 근육이 생겼어요. 그러면 얘 근육보다 얘 근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은 속으로 들어갈수록 있는 근육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내 몸에 그런 역할들을 차지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근육들이 예전에 배웠던 흉쇄유돌근이나 지금 견갑거근부터 시작해서 흉쇄유돌근 가는 쪽까지 이렇게 많은 근육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근육을 뜯어보니 극하근의 근육을 뜯어보니 이렇게 생겼어요. 이 극상근도 빼고 극하근을 떼어보니 이렇게 됐어요. 근데 아까 좀 전에 각도별로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극하근은 이 부분에 있고 오늘 배우는 또 소음근이라는 것은 또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극상근은 여기 있고 이쪽 뒤에는 견갑하근이 또 있고 그렇게 해서 이 각도별로 있음을 지난주에 배웠었죠. 조금은 그림이 나실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다른 그림을 또 하나 집어넣었어요. 매번 똑같은 그림을 넣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극하근의 기능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극하근의 기능은 저쪽 제일 좌측에 있는 그림처럼 반드시 있거나 위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해서 팔을 올릴 때 한쪽 팔이 외회전이라고 해요. 이쪽 팔로 써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을 외회전. 안쪽으로 하는 건 내회전. 안쪽은 안내자. 바깥 외자 써서 외회전. 안쪽으로는 안내자. 안쪽으로. 그래서 우리는 외회전을 담당하는 근육이 대부분의 극하근을 만들어요. 근데 극하근이 지금 이 등 쪽에 여기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근육은 팔을 이렇게 벌렸을 때 이 극하근의 날개에서 이 근육이 딱 자꾸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내 팔이 안정성 있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근데 뒤에서 옆에서 지지대 역할을 제대로 못 해줄 경우는 이 팔이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쓰러지거나 아니면 획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겠죠. 우리들이 문에 이렇게 스프링 같은 걸 끼워 놓으면은 문이 이렇게 제대로 하잖아요. 그 대신 그게 없으면 확 닫혀버리듯이 이 팔도 마찬가지. 그 가운데에 약간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어서 아주 중요한 거죠. 근데 극하근의 두 번째 가운데 그림을 보면은 위에 어깨에 관절이 우리가 팔을 190도에서 30도 정도 더 올렸어요. 110도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이 만약에 외회전을 이렇게 올렸을 때 그러니까 팔은 무궁무진하게 이쪽까지 올릴 수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극하근의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극하근의 기능은 이만큼 올 때까지 얘 기능을 뒤에서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서 당겨줘요. 그러는데 이게 올라갔을 때 이 어깨에는 관절이고 관절낭들이 있어요. 관절낭들이 있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팍 올라오면 이 부분에 어깨 관절하고 뼈 부분들이 다 같이 붙어서 잘못하면 이 둥그렇게 보이는 이 부분에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이 부분에 관절들이 제대로 확 열어주지 못하면 그러니까 극하근에서 역할들을 확 올려주지 않으면 여기에는 오른팔의 역할이 잘못되다가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얘는 팔이 이렇게 쫙 펴질 때 그 관절들이 정확하게 팔을 들떠 약간 풍선처럼 부풀 어깨가 약간 풍선처럼 부풀도록 역할을 해줘요. 눈에 우리 보이지 않게. 그래서 얘하고 접하지 않게 이렇게 약간 도르래처럼 이 속에서 파열되거나 다치지 않게
도르래처럼 서로 닿지 않게 정교하게 약간 살짝 부풀어서 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무릎도 마찬가지, 무릎도.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Y의 이런 형태를 유지하는 우리 몸의 골격이나 근육층들은 얘네들이 서로 맞닿아서 부딪히면 깨지죠. 그래서 무릎에도 승관절 쪽에도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하게 되잖아요. 얘도 어깨도 마찬가지. 이 부분이 같이 붙어서 하면은 파열되거나 이런 문제. 그래서 이제 그런 증후군들이 파열 증후군들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맞지 않기 위해서 그런 극하근열 이런 것들이 적당히 속에 뒤에서 당겨주고 붙여 당겨주고 이러면서 역할을 진행하는 거라 팔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은 지난번에 배웠던 극상근이나 아니면 극하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깨 근육이 안정화 올릴 때나 올렸을 때 아니면 팔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약간 비틀어질 때나 비틀어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밑에 근육이 잡고 있다고 지금 그런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는 견갑골 외전 담당을 한다. 외전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팔이 좌우로 안쪽이 아닌 바깥쪽에서 활동한다 그러고 두 번째는 좀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어깨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겨주고 이렇게 잡아주고 느슨하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만성적인 언밸런스를 말하는 거예요. 뭔가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이죠? 네, 이 그림은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일 거예요. 팔꿈치 관절에 만성적인 굴곡구출이라고 있어요. 우리 잠잘 때 어떤 사람들은 얌전하게 잔다고 배에다 손 놓고 주무시는 분들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배에다 손 놓고 주무시는 분. 반드시 주무셔야 되는데 이렇게 접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팔꿈치가 뻣뻣해지고 팔이 마비가 오고 어깨가 좀 뻐근해. 근데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서 자놓고 나는 왜 이렇게 순환이 안 됐어 여기저기 아플까 하고 아침에 근심만 하는 거예요. 밤새 본인이 만들어 놓고 그 부분을 오늘은 좀 얘기를 해주려고 내가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한 건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지금 이 사람은 어깨가 이게 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팔도 우리처럼 반듯하게 이 라인 허리선에 이렇게 우리 교복하면 허리선이 있다 그러잖아요. 양복 맞출 때 이 허리선에 팔이 딱 끝이 손끝이 딱 와야 되는데 이게 둥근 어깨인 사람은 약간 그 우리 신수정 강도사님이 발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발이 약간 이렇게 됐으면 몸이 이렇게 가거든요. 똑같이 손도 이렇게 와 있으면 몸도 이렇게 와요. 이 각도가 이 5도 3도 각도에 상당히 강하게 밑으로 갈수록은 상당히 격차가 심해지죠. 여기서는 한 3도 여기서 한 3도 정도 차이 나고 5도 정도 차이 나도 이 밑으로 갈수록 상당히 커져요. 그래서 이게 밸런스가 많이 깨지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손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러면 여기는 항상 이게 피지 못하고 약간 굴곡이 되는 거예요. 접혀진 거예요. 그럼 이분은 테니스 엘보 팔 쪽에 나는 테니스도 안 쳤는데 맨날 이쪽이 아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은 이런 증후군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팔도 아프고 손목 관절도 당연히 아프고 어깨는 항시 아파. 맨날 일도 안 하고 나는 설거지도 별로 안 하고 하는 것도 없는데 어깨 쭉쭉 아파. 그리고 팔 이쪽에 삼각근이나 삼각 이두근 이런 것이 아픈 거야. 그런 게 지금 말하듯이 이렇게 접고 주무시는 분들이 주로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늘부터는 반드시 펴서 주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잠을 주무시다가도 잠깐 화장실 가거나 깼을 때는 반드시 자야지 하고 몸을 쭉쭉이로 쫙 한번 하고 발도 이렇게 한번 하고 앞으로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쭉 하다 보면 하지 에서 통증, 정맥 통증이 덜 뜨거든요. 자꾸 그렇게 해서 다리 쪽의 하지에서 펌핑되는 피가 펌핑돼서 점혈점들이 완전히 정맥 순환이 발로 위로 해서 심장까지 올라오는 길이 잘 트이도록 우리가 발 쭉쭉이를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도 해주고 자다가 깨서 화장실 갔다 오면 또 해주고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도 한번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습관을 들이면 손목이 이렇게 접어서 지금 현재 굴곡해서 굴곡 구축이 안 좋은 어디가 안 좋으냐 상하 이두근 여기 앞이 안 좋고 여기만 안 좋은 게 아니고 이렇게 나는 접고 잤을 뿐인데 이 부분이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소흉근이 안 좋다고 해요. 소흉근은 유방암을 연결된다고 했어요. 저게 가슴 쪽에 대흉근이 크게 있고 소흉근 속에 겨드랑이 소흉근이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신장이나 유방암이나 그리고 폐나 이런 것들을 같이 주관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폐색돼 있거나 안 좋은 경우는 결국에는 유방암에 걸릴 확률들이 많고 심장에 무슨 심장 판막증이나 뭐 이렇게 심장 쪽에 문제점을 많이 야기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나는 팔만 접었을 뿐인데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것은 상황이 좋고 팔도 안 좋고 팔까지는 모르겠어. 겨드랑이 쪽에 심장 부위에 이쪽도 안 좋대. 그리고 그것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뒤쪽도 안 좋아. 지금 오늘 배우는 우리가 극하는 이 부분은 이렇게 늘리면은 늘려난 근육에는 통증이 뜬다 그랬어요, 안 뜬다 그랬어요? 늘려진 근육 뜨죠? 늘려진 근육에는 항상 떠요. 근데 이렇게 접혀 있으면 대부분 이렇게 접고 다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접는단 말이죠. 그러면 얘의 극하근 쪽에는 승모근도 마찬가지지만 등에 있는 근육들은 상시 주인이 늘리는 거야. 나는 근육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막 늘려가지고 이렇게 놓는 거야. 나는 원래 근육은 이렇게 생겼는데 맨날 이렇게 만들어. 그럼 얘네들이 고무줄처럼 맨날 늘리고 있어. 그럼 얘네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얘네들이 약해져서 통증이 뜨는 거죠. 그래서 통증이 뜨고 이제 결국에는 그게 소흉근이라는 근육까지도 통증을 뜨다 보면은 그게 오랫동안의 만성적인 근육이 만들어지면 배나 심장 쪽에 무리도 갈 수도 있고 여성들은 유방암의 또 원인이 또 이렇게 조금씩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렇게 걸거나 어깨가 이렇게 반드시 항상 어깨 허리선에 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가거나 주로 그런 우리가 행동들은 차후에 이런 병이나 통증들을 더 많이 띄운다는 걸 꼭 알아주시고 주무실 때도 스트레칭 쭉 한번 해주고 다리 쪽으로도 착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쁘게 잠자는 게 좀 건강을 또 유지하는 길입니다. 다음에는 통증적 원인을 봤어요. 어깨 쪽은 매번 이 그림은 비슷하게 요모조모로 제가 많이 바꿔서 이 그림을 많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극하근만 있는 게 아니고 저번 2주 전에 배웠던 극상근하고 극하근의 그림이 있죠. 근데 이 부분에는 뭐가 있어요? 신경선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방띠, 어깨에 가방띠를 많이 했을 경우는 여기에 노란 신경선이나 그 다음에 정맥들이 이렇게 같이 겹겹으로 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겹겹으로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그 인대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손가락도 안 되는 이 얇은 그 인대 밑으로 지금 현재 동맥과 정맥이 이렇게 동맥이 흐르고 신경계통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인대 속으로 이게 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꽉 껴 있거나 그러면 어깨에 통증들이 뜨리고 어깨가 저리고 이런 증상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래서 우리가 가방을 많이 메거나 그 자리에 만약에 안 좋은 통증도 지금 뜰 수밖에 없는 배경, 그러니까 이 환경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놨는데 또 가방까지 매. 그러면 이 부분은 잘못하다가 끊어지기가 쉬운 거죠. 네, 그래서 파열이 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통증점의 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경들이 나와서 상하신경총 이쪽에 상하, 팔 쪽에 팔 위에 신경계를 거미해서 저 견갑 뒤에 신경까지 앞뒤가 다 똑같이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앞뒤로. 그래서 어깨 마비 증상을 만들고 극상근과 극하근의 단축 얘하고 이렇게 쭉 붙는 그런 역할을 만드는. 우리 몸에서는 항상 근육이 너무 늘어져도 통증이 되지만 너무 겹쳐있거나 단축돼 있어도 통증이 많이 떠요. 근데 지난주에 몇 분 오신 분들 중에서 앞에 나와서 제가 이렇게 쳐줬죠. 근육을 좀 이렇게 쳐드렸는데 그분들은 폭 튀어나온 데만 무조건 쳐준 게 아니고 분명히 많이 튀어나온 분은 앞에서 양쪽으로 제가 쳐주는 걸 아마 가까이서 계신 분은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 어깨가 튀어나와서 이렇게 늘어져 있는 분은 뒤에 근육만 계속하면 근육이 더 늘어나요. 그러면 늘어나면 통증이 더 뜬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 이제 치료 방법은 앞에 쫓겨 있는 이 단축된 부분을 더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근육은 이렇게 늘어났는데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좁아지죠. 좁아진 만큼 여기는 뭐가 있어요? 장기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늘려서 해줘야 얘가 뒤로 가지지 뒤에 늘려졌다고 조금 튀어나왔다고 여기만 에스테틱 피부관리실에서는 막 죽어라고 거기를 막 경락하고 뭐하고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했을 때는 시원하게 해요. 아프진 않죠. 일단은 몸을 풀어주니까 딱딱한 근육을 열어주니까 시원하긴 하죠. 근데 근본적인 근육의 방법으로는 이 근육의 대칭에서 비대칭. 사람이 이렇게 되면 그림으로
얘를 줄자를 했을 때 배꼽까지 줄자를 했어. 목선에서부터 배꼽까지 해갖고 줄자를 이렇게 쟀어. 그럼 여기는 한 만약에 50 나온다. 그러면 등에서는 굽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똑같은 데서 각도를 쟀으면 여기는 한 65 나온단 말이죠. 그럼 대칭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어디가 아프겠어요? 답답한 좁아진다. 얘는 늘어져서 아픈 거 근육 쪽이고, 이 답답해서 협심증처럼, 우리 협심증 걸려본 사람 있는 사람, 가슴이 쪼이는 거 느껴본 사람, 우리 이렇게 구부렸다가 뭘 펴도 가슴이 막 쪼이듯이 찢어지듯이 아픈 적 있죠. 우리가 이렇게 고개 숙이고 뭘 들거나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그만큼 이 환경이라는 게, 외부적인 환경도 이 조금만 했을 때도 가슴이 쪼이듯이 아프는데 늘 얘네들이 이렇게 쪼여갖고 있다고 하면 이 속에서 얼마나 대란이 일어나겠어요, 우리 몸에서는. 그래서 그럴 때는 얘를 먼저 만져주면서 뒤를 만져주는 건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한꺼번에 양쪽으로 같이 쳐주는 거, 강도를 조절해서. 그래서 근데 뒤가 안 좋은데 왜 앞에도 저렇게 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는 앞에를 어느 정도 만져주고 뒤에는 또 통증이 되니까 통증이 뜨는 곳을 또 그래도 마사지하듯이 달래주듯이 또 열어주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강도를 조절해 가면서, 저 같은 분이 강도를 조절해서 하겠죠. 그래서 이제 더 많이 진하게 뽑아야 될 부분은 원래 앞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주위에 등이 많이 굽어 있다, 이런 분들을 봤을 때는 저분은 앞쪽에 장기 부분이 많이 약해지겠구나라는 걸 꼭 생각하시면 돼요. 장기 폐하고 신장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끼는 여기는 갑상선도 있고 호흡기도 있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그런 것들이 같이 영향을 받아요. 얘는 이렇게 좁아지는 시간이 어제는 펴졌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좁아지진 않거든요. 이것은 수년에 걸쳐서 그런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내 몸이 어느새는 괜찮았는데 언젠가부터 계속 안 좋아서 가슴이 답답하고 뭐 조금만 하면 두근두근거려 라고 하는 그런 증상들이 보이지 않게 생기는 거죠.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이 먹어서 그런가 봐. 그게 아니고 체형 탓이 되는 거죠. 다음 수업도 우리 극학은의 체크포인트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교과서에 32편에도 나와 있는데, 이 교과서에는, 교과서 갖고 오신 분 계시나요? 31번, 32페이지 펴보시면은 극학은의 체크포인트가 제일 첫면에 나와 있어요. 책 한 번도 안 봤죠? 우리 책에는, 저기는 제가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어차피 책 내용하고 얘하고 가만히 시간 날 때 한번 졸리지 않을 때, 밤에 잠이 안 온다,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 이럴 때는 목회와 건강책을 한번 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여기 책이 있네. 지금 체크포인트가 그대로 있어요. 제일 첫면에 견갑대 만성피로, 이 부분에 만성피로. 만성피로는 뭐겠어요? 고개를 맨날 수그린 게 만성피로죠. 견갑대는 이 부분 견갑골이니까, 견갑골의 만성적인 피로는 계속 수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 수그리고 있는데 어디까지 안 좋으냐? 손가락까지. 그래서 이 부분의 긴장성이 매번 수그리고 컴퓨터 하는 이 어깨 때문에, 이 등 때문에, 이 견갑골 때문에 손에 다한증이 생긴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잠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한증은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손에,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주변에 바람, 열이 나는 거예요. 속에서 열이 나니까 겉으로는 다한증, 땀슬이 되는 거죠. 안에는 열이 나면 바깥에는 땀이 나죠. 우리 감기 증상 때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땀이 나듯이 손에 다한증이 생겨서 아주 심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 부분만 뭐 쑥도 뜨고 못 뜨고 이런 게 소용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이런 부분에 문제들이 손끝으로 신경으로 전해져서 손끝으로 가는 거예요. 뒤에 견갑에서 애가 겨드랑이 쪽으로 해서 위로 해서 손끝까지 가요. 그래서 우리의 애가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쪽에서 애가로 이렇게 올 때, 겨드랑이로 올 때 여기를 좀 많이 풀어놔버리면 쓰레기통에서 이쪽으로 연결해서 가진 않아요. 한 번 걸러지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운동하기 전에 얘를 털어주고 사타구니 털어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털어주러 가는 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걸 미리 차단시킬 수도 있고,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부종을 다리 종아리, 가자미근 이런 데 막 땡땡거리고 저녁에 잠잘 때 하진영맥이 막 터질 것 같이 아파. 그런 것들을 사타구니를 펑펑 쳐주면 그렇게 내려가는 그 통증들을 조금은 해소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정 못하더라도 이 부분 겨드랑이하고 사타구니는 펑펑 하루에 몇 번씩
수차례 쳐줄수록 아주 좋아요. 네. 부종이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체크 포인트를 볼 때는 체크 포인트라는 것은 내가 이런 증상이 뜨는데 이게 어디 증상인가? 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쥐는 힘이 약해진데 뒤에 견갑이 안 좋은데 견갑 하근이 극하근이 안 좋은데 쥐는 손에 힘이 약해진대. 이해되세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신경이 좀 전에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신경이 손끝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방사통이 여 뒤에 통증이 방사통으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손끝까지. 그렇게 손끝까지 오기 때문에 손에 쥐는 힘이 약해져. 근데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뭔가를 막 보온병 뚜껑을 열려고 하는데 안 열려. 아, 나는 힘이 약해져, 약해져 라고 하기 전에 나의 견갑골이, 극하근이 늘 이러고 있는 사람은 손의 아구가 약해요. 이제 또 하나의 팁이죠. 지금 우리가 손의 아구는 손목이 약해서 이거 손이 힘이 없구나 해서 보온병 뚜껑도 pos다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많이 늘상 등을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주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 부분에 같이 붙어 있잖아요. 늘 이렇게 있으니까 컴퓨터 프로그램 마우스만 잡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뒤에 극하근의 이런 부분이나 승모근 이런 쪽이 늘어난다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 신경도 지배를 같이 받죠. 그래서 손 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신경계 부분들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의 방사통으로 이 손끝까지 오는 거예요. 다한증도 생기고 손에 힘을 쥐고 있는 쥐는 힘도 약해지고. 그래서 오늘은 다한증도 이 등 견갑 쪽에 극하근, 극상근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 다음 차례 배울 소원근이라고 바로 밑에 달려있는 그 부분도 똑같이 근육들이 같이 연결돼서 네 근육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아까 회전근개에서 그 네 근육들이 결국에는 같이 비슷한 기능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쥐는 힘도 약해지고 손에 다한증도 생기고 등 견갑도 많이 약해져서 항상 등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앞쪽에 호흡근이나 아니면 갑상선 아니면 심장 아니면 폐 쪽에 아니면 제일 또 상처받는 곳은 위염 쪽 고개를 많이 수그리고 있기 때문에 소화기관이 항상 약해요. 대부분의 체형이 이렇게 생긴 사람 치고 소화 잘 된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늘상 소화기가 안 좋은 사람은 내 가슴의 체형을 이렇게 열어줘야 돼요. 늘 소화기관이 안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습관성으로 이 부분이 약하니까 본인도 모르게 자꾸 수그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나의 습관이 내 건강을 만들어주는 거죠. 조금씩 모르고 내 몸을 학대하는 것도 죄라고 봐요. 그래서 조금씩 알아가서 내 습관을 조금씩 고쳐가는 것도 좋죠. 그래서 손으로 뒤에 이렇게 등이 튀어나오면 손이 뒤로 잘 안 가. 그래서 뒷주머니도 안 열고 뒤에 브레이저도 못 열어. 그래서 우리는 50견이나 왔나봐. 50대가 되면 50견이 당연히 오네? 라고 하지 말고 내가 등이 그만큼 굽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하나에 지금 질병이 얼마나 많아요. 한 6, 7, 8대 정도 되잖아요. 내가 이 뒤에 견갑을 극하근을 이렇게 좀 쭈그리고 있을 뿐인데 좀 늘렸을 뿐인데 나타난 증상들은 이렇게 많은 거예요. 한 8가지. 그러니까 얼마나 내 몸이 내가 조금만 간수 못하면 뱃질이나 칫솔질도 안 될 뿐더러 지금 브래지어도 끼울 수도 없고 이런 손을 쥐는 힘도 약해지고 그래서 등에 맨날 담통증, 담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늘상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늘 자고 일어나면 잠이 덜린가 봐. T가 막혀. T가 막히면 앞도 막힌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같이 연결이 됐다고 보시면 꼭 이건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네. 지금 이제 소음근이라는 해박적 위치를 봅니다. 소음근은 지금 같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책에도 소음근하고 극하근이 같이 있어요. 지금 오늘 배운 얘는 뭔가요? 극상근이죠? 얘는 네, 극하근이에요. 여기 있는 게 소음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금 한 2주에 걸쳐서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회전근개라는 얘기를 계속 팔 쪽에서 이 어깨 쪽에 팔 쪽에 대결절 쪽에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얘기를 줄곧 했어요. 각도별로 틀리다고.
이 각도 제일 밑에 각도가 소음근이에요. 이 조그만 새끼. 이거야 이거. 이 조그만 새끼가 이래.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지금 신경선이나 혈관이나 노란색 신경들이 이렇게 올라가죠. 아까 이거 가시와 여기 극상근이죠. 여기가 폐색돼서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충돌 증후군들이 생긴다고 아까 그랬어요. 가방끈 메고 그럴 때 어깨 이쪽 부위 이런 부위가 이걸 말하는 거죠. 여기. 그래서 통증들이 뜰 수 있고 여기가 파열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극상근, 극하근 그리고 이 부분에 소음근 이렇게 말해서 앞쪽에는 견갑하근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얘네들 협력근들이 같이 팔을 쓰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활동도를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 극하근이 아닌 소음근도 같이 배우는 거예요. 왜 저 목사님이 왜 같이 할까? 기능들이 비슷해요. 기능들이 같은 곳에 같은 라인으로 같은 비슷한 각도로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기능도 같이 하고 팔을 움직이는데 같이 협력근으로 같이 도와주는 분위기 때문에 같이 나갔어요. 견갑근의 애가는 어딜까요? 애가는 여기 겨드랑이를 애가라고 해요. 근데 이게 지금 팔이잖아요. 얘는 소음근은 이 끄트머리에 여기 겨드랑이 밑에 달려 있어요. 견갑근이 여기 극하근이 여기 있으면 바로 이 밑에 여기 붙었어. 거기에 붙어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잡을 수 있는데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애가 부분하고 연결되는 그런 신경들이 전달돼서 그래서 이제 이 근육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같은 형제 자매라고 보시면 돼요. 팔을 회전할 수 있는 형제 자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극하근과 소음근을 그러면은 극하근도 오늘 하고 소음근도 했어요. 지금 극하근도 하고 소음근도 했는데 헷갈려 나는 네 선생님 말해도 목사님 말해도 뭔가 헷갈리네. 근데 지금 이거 파란 부분은 등을 말하는 거예요. 등에 지금 해박적 승모근을 지금은 뜯어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등인데 이 부분에 승모근을 떼어놓고 나니 지금 이 그림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여기는 극상근, 얘는 극하근, 여기는 소음근. 그래서 같은 라인에 얘 밑에 바로 있다는 걸 표시해 주려고 한 거예요. 얘 바로 밑에 소음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겨드랑이죠. 겨드랑이의 신경들하고 연결돼서 얘가 안 좋거나 얘가 안 좋으면 어깨로 내려와서 손까지 내려가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극하근과 소음근은 기능과 문제점이 비슷하다. 왜? 얘하고 각도가 비슷한 곳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얘가 겨드랑이로 가는 그런 상하신경총이나 이런 문제들을 같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근육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소음근의 기능을 볼게요. 소음근은 뭘 하는 건가? 얘는 뭐 하는 근육인가? 라는 걸 지금 보여주려고 해요. 어깨 부위에 얘도 마찬가지로 팔 외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죠? 바깥쪽으로 하는 거. 바깥쪽에 외전.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건 다 외전이에요. 그리고 견갑골 굴곡. 견갑골이 굴곡되거나 외전. 아니면 90도 각도에서 만세로 최대한 작용을 할 수 있는 게 소음근의 기능인데 아까 이것은 똑같은 비슷한 말이네. 극하근이나 소음근이나 비슷한 곳에 있기 때문에 기능도 또 비슷해요. 얘네들. 그래서 이렇게 펴주고 각도를 펴줌으로 인해서도 이 뒤에서 딱 이렇게 잡고 이 조그만 소음근이나 극하근이 꽉 잡아서 열었다가 펴줬다가 팔을 이렇게 했을 때는 얘가 팔을 올렸을 때는 이걸 열려주고 견갑 쪽에 극하근을 열어주고 당겨주고 이렇게 해서 얘를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거죠. 등 쪽에서. 우리 몸에는 지금 보면은 상당히 많은 근육줄이나 신경들이 노란 건 다 신경선이에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지금 많아요? 이 수많은 이 신경들이 목에서부터 지금 겨드랑이 쪽으로 아니면 지금 이 횡격막 쪽으로 이 신경들이 이렇게 많이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수술을 하거나 이럴 때는 이 신경들이 사실은 다쳐요. 다치면서 절개를 하겠죠. 이 많은 걸 안 다치고 절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열을 때는 항상 부작용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각서 쓰잖아요. 그 부위만 근육만 딱 찢어서 뭘 하면 좋은데 홍만 딱 띄어내면 좋은데 내장만 열어서 하면 좋은데 그걸 열고 갈 동안에는 수많은 신경들을
다치면서 큰 신경들은 안 다치게 좀 걷겠지만 작은 모세혈관 같은 그런 혈관들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다치겠죠. 신경은 덜 다칠 수 있게 조금은 뭔가를 하겠지만 작은 혈관 종류나 이런 것들도 많이 다친다고 해요. 그래서 막 유방암 수술하면 막 일주일치 피주머니 차고 있는 젊은 친구들도 봤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수술했는데 피가 왜 나오겠어요? 그 들어가는 길에 근육, 그 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쳤다고, 손상됐다고 하면 돼요. 그래서 너무 좀 이건 다른 얘기이긴 한데 손님 중에 뭐 유방 수술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저는 이제 그 전화를 걸어서 도와주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도와주는 역할이 거기는 수술을 어디로 절개를 하나요? 라고 물어봐죠. 그래서 수술이 유방을 삽입할 건데, 확대 수술을 할 건데 이 부분을 절개할 건지 여기다 절개를 할 건지, 절개 방법이 대부분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절개를 여기다가 해버리면 여기서 그 수술관이 이까지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통과하는 동안에 혈관이나 신경이 다치겠어요, 안 다치겠어요? 길이 멀잖아요. 당연히 많이 다치죠. 여 밑에서 절개를 해서 바로 집어넣으면 훨씬 덜 다치겠죠. 그래서 그런 수술 방법이 뭔가를 조금은, 저도 이제 의사는 아니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저의 좁은 소견으로 수술 방법이 어떤 쪽으로 절개를 하나요? 라고 물어봐서 최대한 그 수술 부위하고 가까운 데를 절개하는 쪽에 후유증이 덜 있을 수 있으니 이제 그쪽으로 건면을 하죠. 이쪽 병원이 너를 좀 더 후유증을 덜 있게 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런 부분은 좀 도와주는 거죠. 대부분의 아는 사람들은 가격 싼데 무조건 도와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해박적인 그런 지식을 동원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죠, 아무래도. 소음군의 통증 유발점을 3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32페이지에 우리 극하그는 통증 책들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책 갖고 오신 분. 네, 집에 있어요. 이제는 집에 있어도 이제는 거기서 수업 안 하니까 다 갖고 다니세요. 갖고 다니시든지 내려놓으시든지 저쪽 방에다가 어떻게 좀 넣어놓으시든지 뭔가를 다시 강조해서 수업 때는 책을, 왜 그러냐면 혹시나 책을 만든 사람도 저거 PPT 쏘는 것도 저긴 하지만 혹시나 이 매치가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페이지 정도는 알려드리면, 페이지를 보면 여기 보면은 통증 기능 이렇게 다 써져 있어요. 장구시로. 우리가 잠 안 올 때 잠자게 하는 책이에요. 그거 보면서 맞아, 목사님이 뭐 여기 통증 유발점 있는데 소음군에 보니까 여기 다 있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워드처럼 써 있으면 알아먹기가 어렵잖아요. 늘 말했듯이. 그래서 지금 그림을 넣어서 조금 더 단순하게 만들었으니까 자세히 보실 분들은 32쪽 소음군의 통증 유발점이 32쪽이래. 그럼 이걸 펴서 보면은 저도 공부해. 32쪽에 바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서 같이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이 도움이 되는 건 이 부분은 책이 있지만 잘 못 알아먹을 수도 있으니까 수업을 꼭 참석하시고 책을 한 번씩 같이 보시고 이런 것도 상당히 유익할 거예요. 내 몸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거니까 조금은 더 신경 써서 공부하는 데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 통증, 소음군의 통증은 어깨로 뜬다고 했어. 어깨. 다 어깨예요. 그래서 어깨 쪽에, 어깨 팔 쪽에 핸드폰이 무거우니까 자꾸 내려가지. 어깨 쪽에 삼각근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통증이 떠요. 소음군이 이 뒤에 달렸는데, 이 겨드랑이 밑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이쪽 정도 되는데 통증은 여기서 뜨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얘에서 애가 신경선으로 해서 이렇게 와서 이 팔 쪽으로 가기 때문에 통증이 여기서 뜨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부분에 방사통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방사통 배웠죠? 생각나죠? 방사통이라는 것은 이 부위에서 직접적인 통증 이점이 아닌 주변에서 확산돼서 퍼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인데 결국에는 통증이 속구까지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각근, 어깨 통증의 주변근, 삼각근, 대흉근 앞쪽에, 그 다음에 극하근, 소음근 이 부분이라고 했는데 통증이 결국에는 삼각근, 대흉근 뒤에, 결국에는 이 팔 전반을 다 앞뒤로 전반을 다 해서 통증이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극하근과 소음근은 전체적으로 앞에, 뒤에. 그러면은 대흉근이라고 얘기했는데 대흉근은 또 폐나 또 심장 쪽을 관여한다고 했죠. 아까 소흉근처럼 소흉근이 대흉근의 새끼처럼 이렇게 조그만 거니까 같이 연결되는 또 형제자매거든요. 그러다 보니 앞뒤쪽이 다 문제를 발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좋으면 이게 한쪽에 조그만 새끼 같은 이 근육이 조금만 안 좋아도 이 팔 전체를 이렇게 차지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견봉 위치하는 어깨의 견봉에 점혈낭, 낭이라고 하는 것은 관절에 낭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낭들이 주변에 그리고 통증들이 유발됐어요. 그래서 이제 방사통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하는 극상근, 극하근, 소음근들은 다 주변에 앞쪽, 겨드랑이 뒤쪽, 팔 쪽 다 연결해서 통증들을 띄운다고 그렇게 크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통증의 원인은 뭘까? 이렇게 통증이 뛴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통증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 수영할 때 앞으로만 가나요? 물을 끌어서 뒤로 보내나요? 뒤로 보내야지 앞으로 가잖아요. 뒤로 보낼 때 팔을 뒤로 많이 뺄 때 뒤에 극하근이 있는데 많이 빼주면 얘가 긴장을 하는 거죠. 계속 많이 팔을 이렇게 할수록 얘는 되게 힘을 많이 써야 돼요. 뒤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은 테니스 칠 때 팔을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뒤로 많이 빼야 파워가 더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뒤로 많이 뺄 때 뒤에 극하근은 뒤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많이 경직되죠. 뒤로 뺄수록 이렇게 된 것은 늘어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좁아지는 경직되는 거잖아요. 단축되는 거예요. 너무 단축이 돼 앞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 이렇게 단축이 됐으면 이쪽이 안 좋다 그랬잖아. 그런 것처럼 얘도 너무 단축이 됐으면 안 좋고 늘어나도 안 좋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수영이나 테니스처럼 뒤로 팔을 이렇게 돌리는 경우 같은 경우는 소음근에 지금 이 겨드랑이에 조그만한 오른쪽에 그림처럼 겨드랑이에 있는 근육처럼 그 근육은 많이 통증을 줄 수밖에 없어요. 수험생들은 대부분 이런 자세로 있잖아요. 수험생들은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으면은 겨드랑이 밑에 여기 소음근이 있다고 하는데 이만큼 있으면은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통증을 주고 운전할 때 이렇게 또 잡고 있으면 또 당연히 여기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야. 결국에는 우리가 운전할 때도 적당히 이렇게 잡고 가야지 막 초보 운전들은 여기다 힘을 있는 대로 주고 나면 온 척지가 이런 데 다 아프잖아요. 담도 절리고 뒤에 담도 절리고 앞에도 답답하고 결국에는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손끝, 어깨, 등에 담 절리듯이 이 운전 한번 했을 뿐인데 이 주변이 제가 말하는 주변 근육들이 다 아플 수 있어요. 머리를 올려서 위에서 밴드 치라거나 이런 사람들 대부분 너무 이제 극하근이 여기인데 이렇게 하면 멀어지는 거면 늘어나는 거고 좁혀지면 단축되는 거기 때문에 아프고 우리 근육은 너무 단축돼서 뛰어도 아프고 너무 늘어나도 아프고 이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너무 많이 낀 게 상당히 위험해요. 늘어난 것보다는 이 많이 끼어 있는 게 훨씬 더 그 부분을 먼저 치료를 해줘야 될 만큼 왜 자리를 열려줘야지 제자로 만들어줘야지 좁아져 있으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모든 장기들이.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제가 할 때 좀 툭툭 쳐지라고 하는 게 닫혀진 근육들을 열어놓고 운동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극하근과 소음근의 통증점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한 면으로 그림을 봤어요. 제일 위에 빨간 부위는 뭘까요? 극상근이라고 써져 있죠? 네. 제일 위에 지금 또 다시 되풀이되는 어깨예요. 여기가 팔이고 상완골 팔, 극상근 이 면을 펴서 보인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다고 어깨 근육이 붙어 있다. 제가 계속 되풀이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여기는 쇄골이에요. 쇄골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쇄골이 지금 등 쪽의 쇄골 앞으로 지금 그림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뒤에 쇄골이네, 앞에 쇄골 그림이고 얘는 뒷 그림이에요. 극상근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극하근 있고 오늘 배운 소음근도 있고 그러면서 얘네들은 근육들이 다 이렇게 각도별로 해서 이 팔끝에 어깨 위에 다 붙어 있는 거죠. 한꺼번에. 그래서 이 상완골이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나머지 다음에 배울 이런 근육들까지도 같이 해서 얘네들이 팔을 좌우로 이렇게 가거나 완전히 이렇게 피거나 하는데 부분을 다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만큼 필려면 밑에 광대근 이 부분에 갈비뼈 있는 이런 근육들도 같이 도움이 되는 걸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들은 혼자는 살아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한 지체,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이 근육도 똑같아요. 한 몸을 이뤄서 결국에는 우리 몸의 모든 움직임을 다 관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극하근의 문제는 삼각근, 이 삼각근의 손끝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송근의 문제는 어깨 집중, 결국에는 팔 쪽이나 손끝에서 다 문제들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손상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팔을 이렇게 옆으로 해서 이렇게 약간 들어보라고 합니다. 들어볼 때 견갑골의 제일 위에 상부 극상근 위에 붙어있어 손가락을 일지일지 착지를 다 이렇게 대보는 거예요. 서로 짝지어서 대봤을 때 어디가 아픈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근육의 그림으로는 극상근, 극하근, 소음근 이렇게 쫙 있었잖아요. 거기에 손가락을 나름대로 딱 대는 거예요. 이 어깨 가시근 사이로 됐을 때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움직임이 그쪽에 통증이 따요. 내가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그 통증을 뜨는지 안 뜨는지 내 몸을 살피는 거예요.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건 또 다시 같은 그림일 수도 있는데 4개의 근육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 근데 옆에는 지팡이처럼 손을 짚고 있어요. 우리가 이건 지금 어깨예요, 어깨. 그런데 우리가 비유를 했을 때 지팡이를 짚을 때 이렇게 짚죠. 이렇게 짚는다면 이렇게 짚지는 않아요. 이렇게 짚을 때 이 악으로 각자의 역할을 다 하는 거죠. 지팡이가 원으로 되어 있는데 손가락을 이 2개만 이렇게 짚으면 제대로 힘을 발휘하겠어요? 결국에는 2, 3, 4, 5지가 다 이렇게 한꺼번에 꽉 쥐어야지 안정성 있게 잡아지는 거잖아요. 갈고리처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비유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4가지 근육이 앞뒤로 해서 이렇게 잡아줬을 때 팔이 안정성 있게 근육을 내가 움직이는 대로, 내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걸 말해줘. 지팡이를 만약에 3지하고 1지하고만 딱 짚는다고 생각해봐. 지팡이가 집어지겠어? 약하게 하고 불안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어디 이쪽이 파열돼도 이런 쪽이 해도 금방 팔이 뚝 떨어지는 않는 게 이런 근육들이 옆옆으로 같이 다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도 팔이 완전히 떨어져서 덜렁거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파열됐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회전근개는 팔 안쪽으로 잡아다니는 근육, 팔을 늘어지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해주는 거죠. 우리는 회전근개를 계속 배웠어요. 제일 중요한 게 왜 우리 몸에서 제일 앞으로는 그게 제일 많이 다칠 확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쪽 제일 가의 그림부터 그게 극상근이에요. 2번째 그림은 소음근, 오늘 배운 날개축지 제일 쬐그만 거. 네, 오늘 배운 거. 3번째는 극하근. 오늘 극하근하고 소음근 배웠어요. 소음근이 먼저 2번째 그림이고 3번째 그림이 극하근. 결국에는 등 쪽에 제일 위에 있는 건 극상, 제일 밑에 날개축지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 겨드랑이 쪽에 받치고 있는 건 극상근, 소음근. 처음에는 극상근, 그 다음에 소음근, 그 다음에 극상근 밑에 있는 판으로 되어 있는 건 극하근,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건 앞쪽으로 있기 때문에 이건 견갑하근으로 이 몸을 전체적으로 앞뒤의 밸런스를 이 팔의 안정화를 시켜서 다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놓고 견봉에 부딪히지 않게 아까 이 와라고 돼 있잖아요. 와라고 했던 것들이 부딪히지 않게 안정 역할을 해주는 게 얘네들의 안정되는 그 안정화 근육이에요. 어깨 관절을 도와주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거의 뭐 상당히 많이 노후되면 상당히 많이 다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을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덤벨에서 막 이렇게 잡아서 당겨 이렇게 막 잡아 당기고 늘려주고 잡아 당길 때 이럴 때 많이 잡아 당길 때 잘못하면 극하근 쪽에 문제를 더 야기시켜 계속 경직을 시켜버리게 이렇게 당기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문제가 되니 적당히 해서 이 파워 키로를 적당히 해놓고 잡아서 강화를 시키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해서 막 남자들이 그 뭐 근육 강화시켜 놓으려고 이렇게 보기 위한 작전으로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운동을 하는데 잘못하면 근육이 파열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조심하시면서 내가 이 극하근이 많이 늘어졌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잡아 당겨서 여기를 좁게 해줘. 잡아 당겨서 얘를 좁게. 이렇게 돼 있던 근육이면 등이 이렇게 돼 있던 근육이면 얘를 통해서 잡아 당겨서 얘를 더 좁게 단축되게 해주는 게 그게 강화의 운동법이죠. 오른쪽에 여기 의사 스님인데 물리치료사 스님이에요. 뒤에가 늘어났어. 지금 말하듯이 이렇게 똑같이 와로 이렇게 늘어져 있어. 근데 좁혀야 된다 그랬잖아요. 좁히려면은 팔을 이렇게 해서 그대로 앉은 자세 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팔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힘을 딱 주고 겨드랑이 딱 붙여. 딱 붙여. 앉아있지만 겨드랑이 붙여. 쫙 힘주면서 겨드랑이 붙인 팔은 놔두고 그대로 팔만 벌려보는 거예요. 팔만. 더. 왜 못 벌려? 네. 겨드랑이 붙이고 붙여요. 겨드랑이 붙여. 붙이고 열어. 붙이고 얘만 열어. 얘만. 그러면은 뒤에 극하근이 어때요? 좁혀지는 느낌이 들어야 돼. 그게 강화예요. 근데 만약에 붙이지 않고 그만 이렇게 했어. 그러면 뒤에 강화가 돼 아무것도 느낌 없잖아. 딱 붙여. 일어서. 일어서. 딱 붙여. 겨드랑이 딱 붙여. 힘 딱 주고. 다리 쫙 벌리고 힘 딱 주고. 어깨 높이로 벌리고 힘 딱 주고. 버티고 얘만 살짝 열어. 각도. 얘만 쫙. 그러면 힘이 줘줘야 돼요. 아마 가슴 쪽이 이쪽에 뼈에 가슴뼈에 힘 엄청나게 들어갈 텐데 느낌이 오죠? 그러면은 뒤에가 강화가 되는 거예요. 만약 이걸 놔버리면 뒤에 힘이 안 가기 때문에 붙여야 돼. 겨드랑이를 띄워버리면 절대 힘이 안 가요. 그러면 운동 하나도 안 돼요. 겨드랑이를 쫙 풀처럼 붙여버려. 본드처럼 붙여서 얘만 왔다 갔다. 얘만. 얘를 벌릴 수 있을 만큼만 벌려. 힘을 딱 주면서. 벌리면 안 된다 그랬죠. 붙이라고 했죠. 붙이지 않으면 절대 운동이 안 돼요. 그것은 그렇게 강화를 많이 해주면 등 쪽의 통증들이 담 쪽 통증들을 많이 없앨 수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우리가 세우잠자고 한쪽으로 자고 나면 등 쪽이 막 자고 나는데 어디가 아파. 그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대로 서 계세요. 우리 지금 이제 이건 제가 십자공 운동 제가 써놨어요. 십자공밖에 좋은 게 없다. 십자공 교주가 되는 느낌이야. 지금 이건 병원 쪽에서 운동시키는 거예요. 지금 환자들. 근데 우리는 이거 비슷한 게 뭐가 있나요? 십자공이 있죠. 당연히 십자공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오른쪽에 아가씨가 어떻게 해? 뒤에 손목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뒤에 손목이 잡히세요? 안 잡혀요. 네? 안 잡혀. 어림도 없어. 이렇게 잡혀보세요. 어림도 없이요. 이렇게 잡아보세요. 어림도 없어. 이렇게 잡아보세요. 아유. 이쪽으로 잡았으면 다음에는 반대편으로 잡아. 네. 반대편으로 또 잡아보면 반대편 안 돼. 반대편으로 잡아. 안 돼. 반대편으로 잡았을 때 내가 안 되는 한쪽 부위가 내 몸이 굳어져 가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아까 말했듯이 쭉쭉이 하라고 그랬죠? 쭉쭉이 자다가 화장실 갈 때 또 쭉쭉이 사지 쭉쭉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발 피고 오므리고 해서 쭉쭉이를 쫙 해. 발 폈다가 오므렸다가 쭉쭉이를 다 한 상태에서 내가 등을 이렇게 잘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쭉쭉이를 만세처럼 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해보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된다. 이렇게 가고 있는지 이렇게 잡아보는 거예요. 된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또 빼서 또 잡아봐. 반대편도 이렇게 해서 잡아서 그래야 양쪽이 비대칭이 안 나. 한쪽은 되는데 한쪽이 안 돼. 그러면 내 몸속에서는 몸이 삐뚤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깨 근육이 그렇죠? 만약에 딴듯하면 이쪽에도 잡히고 이쪽도 잡히고 다 잡혀야 정상인데 사실은 우리가 60이 넘었기 때문에 60 안 넘은 분 60 안 넘은 분 저 사람 빼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 그럼 실수령 되나 어디 들어와서 한번 보여주게 안 돼요. 어? 안 돼. 제일 젊은데 왜 안 돼? 젊은데 왜 안 돼? 돼야지.
그래서 우리 십자봉으로 이제 아까 말하는 손이 안 경박 돼. 극하근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어디를 늘려줘야 되나요? 네, 잘 배웠어요. 이랬을 때 우리들이 늘려줘야 돼. 그래서 좀 더 내려야 되는데 우리가 내리기가 쉽지 않죠. 그냥 그렇게 내리기 쉽지 않죠. 이렇게 내리기가 쉬울까요? 그리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네, 이렇게 해보세요. 얘를 멀지 않게 가까이 해보세요. 네, 가까이는 되죠. 멀리는 조금 겨드랑이가 좀 찢어지는 느낌 들고 가까이에서 가슴을 쫙 펴고 가까이 한 만큼 가슴이 펴지 안 펴져요? 펴지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아까 극하근이 많이 늘어났어. 이렇게 됐어. 공부해서 우리 학생들이 자녀분들이 집에서 공부하느라고 맨날 이렇게 있어. 등이 이렇게 굽어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 이 운동을 해줘야죠. 그러면 집에 십자봉이 하나씩 갖고 와요. 제가 십자봉 장사꾼 같은데 십자봉 이 4,000원밖에 안 되는데 4천만 원의 운동을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벌 수 있는 게 4천만 원만 벌겠어요? 말년까지? 더 많은 사람들을 그러는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주면 가슴이 펴지기 때문에 등이 이렇게 굽었던 사람들이 돈을 안 들이고도 이렇게 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할 때 다음 주부터는 수업할 때 이렇게 하고 수업을 해도 좋고 서서 수업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목회와 건강을 위하는 게 결국에는 건강한 목회를 하는 방법이니까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다음에 수업할 때는 항상 이렇게 서서 수업해도 자율적으로 수업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목 인대가 안 좋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 부분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강화를 해서 팔을 전에는 이렇게 잡고 했어. 이렇게 잡고 하기는 목 밖에 지배되는 게 없어요. 팔을 이렇게 해보시면 훨씬 더 강화가 돼요. 그래서 목에 볼에다가 얘를 가운데로 꼬기고 팔은 이렇게 펴서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팔이 이렇게 약간 어깨가 휘어졌던 사람은 상당히 아파요. 찢어지니까. 어깨가 휘어진 사람. 뭔 말인지 알겠죠? 아까 우리 맨날 뭐 위쪽으로 뭘 하는 사람들 어깨가 다 휘어졌잖아.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없죠. 찢어지기 아프죠. 지금 그동안 했던 건 이렇게만 그냥 잡았어요. 이렇게만 잡았기 때문에 어깨하고 상관없었어. 지금 하는 방법은 힘을 다 빼. 얘를 놔. 손을 놔. 손을 펴. 힘을 주지 말라는 거야. 손을 돌려. 네. 더 저기 반대하는 이경 전도사님 더 벌려. 팔 더 벌려. 네, 끝까지. 다 끝까지 가세요. 다 끝까지 잘 가고 있네요. 손을 뒤로 해, 위로 뒤로. 올리세요. 뒤로. 김정수 위로 올리세요. 목에다. 옳지. 목에 가운데 볼에다 끼기. 그래서 이렇게 펴. 어깨가 앞에 사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가 볼 때는 반 이상이 지금 우리 학교 반 이상이 다 아파요. 내가 볼 때는 안 보일 척해도 제 눈에 다 들어와. 이래서 이 어깨가 이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 어깨 골프가 계속 휘어지면 결국에는 우리가 노후에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이런 것들이 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눈두명 우리가 새우잠 자고 있었을 때 그럴 때 내가 조금은 내 몸을 열어야 되겠다 하면 아까 말했듯이 자다가도 화장실 갔다 하면 쭉쭉이 하라고 했잖아요. 쭉쭉이 하고 자고 일어나면 또 쭉쭉이 하고 잠자기 전에 쭉쭉이 쫙 하고 발끝 움직이면서 쭉쭉이를 최대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을 이렇게 펴고 팔을 또 갖다 붙여서 쫙 펴주고 이렇게 펴줘서 이거 했었잖아. 그래서 팔 뒤꿈치를 들어주는 거예요. 발 뒤꿈치 들어주세요. 이건 지금 한의정맥의 정맥류를 심량으로 잘 갈 수 있는 펌핑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별거 아니고 저건 무슨 운동이야. 저건 아무것도 아니고 텔레비도 나올 수 있는 건데 뭐 목사님 가르쳐주네? 더 심오해요. 제가 가르치는 건 항상. 전신몸이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뒤꿈치를 들었어. 거꾸로 아뒤꿈치를 들어줘. 반대로. 그리고 내전근 사타구니에 힘을 쫙 줘. 그 대신 어정쩡하게 응가하는 그런 오다리를 하면 절대 운동 안 돼요. 쫙 펴서 감아서 쫙 펴고 어깨 쫙 펴고 와서 앞으로
앞으로 올 때 다리는 절대 벌리지 말고 이렇게 발바닥 여기에 살타분이 이쪽 부분에 벌어지지 않게 힘을 딱 준 거죠. 힘을 줘야지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건 힘을 이렇게 가야겠어. 그래서 무릎에도 힘이 딱 되게. 무릎에 힘 가나요? 네. 무릎에 힘 가지 않는 사람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릎에 힘 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발 뒤꿈치 드는 거 쉽잖아요. 근데 앞으로 들기는 어렵잖아요. 앞에는 잘한다. 앞에 드는 거 잘한다. 오늘은 이제 수업을 정상으로 다 마쳤어요. 모처럼 운동 한번 시키면은 한 2분밖에 안 했는데 다 죽는다고. 나는 수요일 날은 아주 완전히 오늘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이사야 54장 10절 말씀을 잠깐 옮겨봅니다. 같이 낭독할게요. 시작.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영역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비밀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질병으로부터나 고난으로부터 아니면 삶의 많은 환경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많은 흔들림의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자비와 화평의 언약으로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흔들리지 않음을 약속해 주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미 늘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라는 찬양을 오늘 몇 번 들었는데요. 그 찬송가 가사처럼 내 믿음을 육적 강건함과 함께 더욱더 굳건히 지키는 성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심을 다짐하며 오늘도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없이 부족하지만 목표와 건강의 수업을 통하여 맑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표적이 되어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되는 성지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